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일본어 능력 및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일본 유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험 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 통일 시험, 일본어 능력 시험, 그리고 각 학교의 독자적인 필기 시험과 면접 등을 치러야 했는데 각 시험마다 접수 기간, 시험일, 고사장이 다 달라가지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시험들을 통합하고 일본 유학 시험을 만들어서 2002년도부터 실시했고 2003학년도 일본 유학 대상자를 위한 입학 전형부터 이 시험이 이용되었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 실시 횟수는 연 2회로 6월하고 11월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본 유학 시험이 일본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관계로 데이터 입력과 시험 실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원서 접수 시기가 시험일보다 약 3개월 정도 빠르고요. 6월 시험은 2월 중순에서 3월 초순에 접수가 진행되고 11월 시험은 7월 중에 접수가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제 연간 시험 일정을 전년도 12월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수험자분들은 미리 시험 일정을 파악하셔서 접수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사장은 서울과 부산에 지정된 고사장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험 접수할 때 본인이 가기 쉬운 지역을 선택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수험하실 분들은 접수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접수 기간 내에 이제유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시험의 경우에는 이미 접수가 마감되었고 이제 6월 16일에 시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1월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가 곧 시작될 거고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로 접수 기간에 반드시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 접수는 없으니까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유학 시험의 구성입니다. 이제 과목은 일본어, 이과, 종합 과목, 수학 4과목으로 나뉩니다. 우선 일본어 과목은 일본어 능력 측정에 목적을 두고 있고 다른 일본어 시험은 언어 자체의 운용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제유 일본어 과목은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니까 고등학생 수준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학 강의 내용, 분석 자료, 리포트 등의 내용이 출제되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답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므로 다른 일본어 시험과는 시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시험 시간은 125분으로 독해와 청독해, 청해를 합한 점수가 400점, 별도의 기술 시험은 50점을 득점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과의 경우 자연계학부에서 필요한 이과 과목의 기초적인 학력 측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지원대학에서 지정하고 있는 2과목을 서명합니다. 종합 과목은 우리나라 수능의 사회탐구 파트하고 같은 형태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 등이 통합돼서 출제되고 인문계학부의 기초적인 학력, 특히 사고력, 논리적 능력 측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 과목은 세부 과목 선택이 없어서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쭉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은 면학에 필요한 수학의 기초적인 학력 측정에 목적을 두고 있고 코스 1과 코스 2 중 선택해서 시험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수 1, 수 2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과 종합 과목 수학의 시간은 각 80분이고 득점 범위는 각 200점입니다. 수험자는 4과목 중에 최대 3과목을 수험하게 되고 이과 과목과 종합 과목은 같은 시간에 실시되니까 수험자는 둘 중에 하나를 수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과목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어 과목은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 독해, 청독해, 청해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 사이에는 쉬는 시간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일본어 과목은 9시 55분에 해답이 시작돼서 약 12시쯤 종료가 됩니다. 기술 시험이라고 하면은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원고지 형태의 답안지에 일본어로 서술하는 논술 형식의 시험이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서술하고 분석해서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므로 수험자의 논리력, 분석력, 설득력을 측정합니다. 독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독해 시험이고
청독회의 경우는 문제 내용을 들으면서 문제지에 나온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르는 파트입니다. 청해는 문제 내용과 보기를 모두 들으면서 답을 고르는 파트입니다. 독해, 청독회, 청해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일본어 과목의 답안지는 2장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파트는 논술식 시험이므로 원고지 형태의 답안지가 배부되고, 독해, 청독해, 청해는 객관식 시험이므로 객관식 답안지가 배부됩니다. 일본어 과목은 답안지가 2장 지급되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과목인 이과 과목, 종합 과목, 수학 과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과 과목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리, 화학, 생물 총 3개의 세부 과목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지원하는 대학에서 지정하고 있는 2과목을 수험해야 됩니다. 이과 한 과목만 수험한 경우 채점이 되지 않으니 이과 한 과목만으로 출원을 할 예정이더라도 성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추가로 한 과목을 더 마킹 및 해답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과 과목은 답안지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물리와 화학을 봐야 한다면 먼저 답안지 앞면에 과목 선택 규정대로 물리 과목을 표시하고 문제를 풀고, 뒷장에 규정대로 화학 과목을 표기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음 종합 과목은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역사 종합적으로 출제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 과목은 세부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수학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스 1 하고 코스 2를 선택하여 수험을 하게 되면 코스 1의 경우 문과 계열 등 수학의 필요성이 적은 학부를 지원하는 사람이 수험하고, 코스 2는 이과, 공과 계열 등 이제 고도의 수학을 필요로 하는 학과를 위한 시험입니다. 물론 일부 이과 계열에서 코스 1을 보라고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화면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일본 유학 시험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에 따라서 어떤 시험 과목을 봐야 되는지 과목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부의 유학 희망자는 대체로 일본어, 종합 과목, 수학 코스 1을 수험한 경우가 많고, 자연계 학부의 유학 희망자는 대체로 일본어, 이과, 수학 코스 2를 수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3과목을 다 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 학교의 입시 요강에 지정되어 있는 과목을 봐야 하므로 일부 학교는 한 과목 또는 2과목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JU 접수 전에 지원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수험하라고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EJU 시험은 출제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가 일본어로 된 문제지, 영어로 된 문제지가 있습니다. 일본어 과목은 당연히 일본어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 언어가 일본어밖에 없는데, 기초학력 과목, 즉 이과와 종합 과목, 수학의 문제지는 출제 언어가 일본어와 영어 2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출제 언어도 지원 학교의 모집 요강에서 지정하고 있으니까 먼저 이것을 확인하시고 인터넷 접수하실 때 출제 언어도 정확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하면은 EJU 수험 과목하고 출제 언어는 이제 자신이 보고 싶은 과목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대학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접수할 때 선택하시고 시험 당일에 수험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유학 시험의 흐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일본의 대학 등에서는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할 것인지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 이용한다면 이용하는 과목과 출제 언어, 이용 회차를 결정하여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유학 희망자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일본 유학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이후에 일본 유학 시험을 수험한 후에는 성적 통지 받고 희망 학교에 직접 출원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일본 유학 시험 주관 기관에 출원자의 성적 조회를 요청하고, 시험 주관 기관인 일본 학생 지원 기구에서는 각 학교에 해당 학생의 성적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본 유학 시험의 성적을 토대로 해서 기타 서류 심사를 거친 뒤 출원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설명이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일본 유학 시험 이용하는 대학은 이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우선 국립대학은 78개교, 공립대학은 56개교, 사립대학은 351개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대학부터 전문학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 많은 대학에서 이제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교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는 오늘 입장하실 때 받으신 일본 유학으로 성공하기 도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화면에 출처에 나오는 이제 일본 학생 지원기구 사이트에서 EJU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대학의 리스트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 리스트에는 EJU 과목명, 출제 언어, 이용 회차, 영어 과목에 대한 대응에 관해 모두 나와 있으니까 지원 학교를 결정하실 때 참고 자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이 자료는 조사 기간 중에 확인된 내용이니까 그 이후에 대학에서 이제 이용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를 활용하셔서 참고로 보시고 대학을 정하신 다음에 더 정확하게는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 모집 요강을 보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유학 포털 사이트인 스터디 인 재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학 현황입니다. 이 리스트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한데요. 이 리스트에는 일본어 측정을 EJU로 하는지 JLPT로 하는지가 나와 있고 EJU의 기초학력 과목 이용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표기해 놓았습니다. 영어 자격 점수 제출, 서류 심사, 면접, 소논문 등 실시하는지 이제 각 대학마다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또 안 나와 있는데 전형 기간까지 이제 나와 있다 하니까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밑에 URL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한 입학 전형 방식 중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일 전 입학 허가란 한국에서 일본 유학 시험, EJU 시험을 수험하고 각 학교에 입학원서 등의 몇 가지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수험자가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의 대학에 지원하고 입학 허가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수험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시험 없이 일본 유학 시험과 서류 전형만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한 도일 전 입학을 허가하고 있는 학교 현황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4년제 대학인 국공 사립대학에서 100개 학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육기관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대체로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는 각 나라의 학생들이 유학 준비 단계에서 일본을 가지 않고 자국에서 각종 서류 제출만으로 최종 합격 통지를 받도록 만든 제도이므로 일본 유학 시험의 실시 목적과 가장 잘 부합되는 제도입니다. 이 리스트 또한 오늘 받으신 일본 유학으로 성공하기 도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양이. 그래서 EJU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받으신 도서 84페이지에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대학별로 EJU 수험 과목, 현지에서의 온라인 면접 또는 현지에서의 필기 시험 실시 여부, 영어 성적 제출 여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른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이 자료도 조사 시점에 이제 대학의 이용 현황이므로 그 이후에 이용 현황은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제 각 대학의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원자, 합격자 및 입학자의 출신국 비교표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출원자가 85%, 합격자 82%, 입학자가 75%로 기타 국가에 비해서 거의 한 5배 넘게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를 이용한 일본 유학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 유학생 수가 많아서 그렇기도 한데 한국 학생들이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도일 전 입학 허가에 관한 일본 유학 시험 합격 기준점 및 출원에 필요한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본 유학 시험의 합격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이니까 이것은 더 자세한 것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밑에 그 URL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유학 시험의 장학금 제도인 무부과학서 사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예약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본 유학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학습 장려비 지급 대상자로 선발하고 대학, 학부, 단기 대학, 고등 전문학교, 전문학교의 정규생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해서 입학 시부터 곧바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학습 장려비를 받으려고 하는 학생은 저희 이제유 인터넷 접수 시에 학습 장려비 수령 여부를 선택하는 칸이 있는데요. 이곳에 수령한다고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한 사람 중에서 성적 우수자를 학습 장려비 지급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성적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수령하지 않는다고 선택한 사람은 선발하지 않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정규생으로 입학을 해야 학습 장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연구생, 연수생 등으로 입학을 하면 학습 장려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장려비는 월 48,000엔씩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지급합니다. 유학생의 대다수가 4월에 입학을 하는데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1년 동안 받게 되고 일부 10월 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6개월간 학습 장려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험자에 따라서 한 과목을 보거나 두 과목, 세 과목을 보는 수험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과목 수험자는 세 과목 수험자에 비해서 과목 수가 적으니까 학습 장려비로 선발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학습 장려비는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자 그룹과 세 과목을 선택한 그룹 내에서 별도로 각각 심사하고 선발하기 때문에 한 과목 수험자라 하더라도 성적이 좋으면 충분히 선발될 수 있습니다. 학습 장려비는 매회 약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선발하고 월 48,000엔 지급받게 되고요. 지급 기간은 입학 시기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받게 됩니다. 매회 전 세계 지급 대상자 중에 한국 수험자가 서울, 부산 합해서 400명 이상 선발되고 있고요. 전 세계 선발자 중에 40% 이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적의 수험자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인 유학생의 재학 현황입니다. 여기서 소개드리는 자료는 2024년도 5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하는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도 2,800명을 넘었으나 현재는 절반 정도인 1,400명 정도입니다. 학부 유학생은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고 대략 10,000명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학교는 한국의 전문대학과는 달리 졸업 후에 학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사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전문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교의 경우에는 전공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길게는 4년의 교육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준비과정은 준비교육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으로 일본의 대학 입학 자격이 없는 유학생들이 일본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일본어 또는 이제유 수업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일본어 연수는 단순 어학 연수를 뜻합니다. 전체 유학생 수를 보자면 여기는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해서 생략을 했는데 2011년도 이후에 유학생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2011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몇 년간 좀 유학생 수가 줄었다가 2018년, 19년 다시 늘어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다시 늘어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분야별 한국인 유학생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전공 분야별 한국인 유학생 수고요. 과거에는 인문과학 전공하는 유학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공학, 예술 순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의 경우에는 뭐 음악 미술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유학생 수가 예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었지만 농학, 가정, 교육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2023년도에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을 100위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모두 포함한 순위이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1위부터 25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학부 전체 이제 한국인 유학생 수로 순위를 나타냈고 와세다대학, 리츠베이칸대학, 메이지대학, 게이오 디주크대학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비하고 사비 유학생 수도 이제 나눠져서 보여주고 있죠. 이제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이 분명히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유학생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학교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26위부터 50위까지 대학입니다. 네, 지금은 51위부터 74위까지 대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76위부터 99위까지 대학이고요. 순위가 중복돼서 99위로 끝났지만 사실 세어보면은 101개 대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뭐 대학별 합격자의 이재유 성적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이재유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합격하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이제 2020년도 집계이긴 한데 해당 URL 확인하셔서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국공립대학 합격자들 성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왼쪽이 노란색 6월 시험 성적, 오른쪽 초록색이 11월 성적입니다. 영어 성적은 맨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영어 성적을 가진 학생도 있고 뭐 없는 학생도 있는데 영어 성적을 가진 학생의 대부분은 국공립대학에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과 계열은 일본어, 교과 과목 수학 1을 수험하고 이과 계열은 일본어, 이과 수학 2를 수험한 게 보입니다. 같은 대학의 같은 학부여도 점수 차이가 꽤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유명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립대학 합격자 성적입니다. 페이지와 동일하게 6월 시험, 11월 시험 성적 나뉘어져 있습니다. 점수가 없는 학생들은 이재유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 JLPT 또는 본고사로 입학한 경우입니다. 이제는 일본 유학 시험 실시 현황이고요. 일본 국내를 제외한 일본 국외 실시는 총 13개국, 17개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10년부터 2024년 1회까지 접수자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전 세계 일본 국내와 국외 접수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고 2020년부터 2020년 1회 시험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감소 경향이 있었습니다. 2022년 제2회 시험부터 이제 전체 접수자가 증가해서 총 21,953명으로 제1회 시험보다 4,564명 증가했고 2023년 제2회 전체 접수자는 25,050명으로 2022년 제2회 시험보다 3,097명 증가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제1회는 26,088명으로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접수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국내에서 이재유 접수자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고사장 운영한다고 말씀드렸고 접수도 각각 따로 받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접수 경향은 서울과 부산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19년 2회차에 총 5,121명 접수가 있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약 3년간 접수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만 2023년 2회차에서 다시 3,000명을 넘고 2024년 1회차에서도 3,308명으로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학을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유학 정보 취득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는 일본의 교육제도, 지원 방법, 비자, 숙소, 거주지, 장학금, 아르바이트 등 일본 유학의 전반적인 이제 사항에 대한 궁금증과 이제 일본 대학 등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일본 유학 시험에 관한 궁금증. 근데 이렇게 두 가지에 관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관할 기관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에 관한 것은 저희 사단법인 한일협회로, 그리고 일본 유학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는 일본 학생 시험기구 한국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몇 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 계실까요?